안녕하세요. 지혜를 1cm 직사하가는 시간 히터북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따주입니다. 모모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럭저럭 책은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책을 못 읽고 있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점입니다. 안 요즘에 되는데. 증시 때문에 마음이 마상이 심란해요. 이해합니다. 예,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독서의 힘으로 이겨내시기 바라고. 오늘은 그런 이 따찌님께도 도움이 될 만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설책이고요. 미국의 작가 에이모 토울스가 쓴 모스크바의 신사라는 작품입니다. 이 에이모 토울스라는 작가에 대해서 일단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작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되게 똑똑하신 분이에요. 예일대 졸업하고 스탠포드 석사하고. 근데 이분이 특이하게도 20년 동안 투자회사에서 일을 한 금융맨이에요. 음, 네, 그래서 40대 후반에 뒤늦게 이제 집필을 시작해서 우아한 연인이라는 책으로 데뷔를 해서 상당히 큰 성공을 거뒀고, 그리고 이 모스크바의 신사가 사실 두 번째 장편 소설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작품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서 무려 58주 동안 그 목록에 올라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히트를 했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하고 빌 게이츠까지 이 책을 추천했다고 하니까 그런 또 일단 유명세를 봐서라도 한번 그 관심을 둘 만한 책입니다. 네, 저는 이 책을 그 모모님이 선정하시기 전까지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 근데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문화 무풍지대에 장기간 아, 네. 거주하고 있던 그런 네네네. 사람인데요. 그래서 좀 문화지대로 음, 진입하고자 음. 지금 이 히터북을 아, 시작하게 된 계기 네네네.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네. 그래서 이 책을 사기는 샀습니다. 그리고 교보문고에 예스24에 사기 위해 들어가서 봤더니 어머, 나만 몰랐지 많은 그럼요, 사람들이 그럼요. 엄청 되게 열광하고 있던 그럼요, 책이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살짝 뒷북임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저도 이제 뒤늦게 읽었고,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음, 댓글들이 이제 올라와 있잖아요. 음. 수백 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럼요. 최근에 봤던 책 중에 이렇게 뜨겁게 댓글이 많이 올라온 책은 좀 잘 못 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보고 좋아한 책이구나, 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음. 간단하게 하기에는 이 책이 상당히 어, 두껍더라고요. 두껍습니다. 제가 좀, 700페이지가 넘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움찔하는데 음.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흡입력 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꼭 완독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좀 그 따지님을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책이 이제 1922년부터 1954년까지 벌어지는 일을 다룬 책입니다. 이 주인공은 알렉산드르 일리치 로스토프 백작이라는 이제 제적 러시아의 귀족이에요. 근데 이 1917년에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일면서 귀족들이 다 몰락을 하고 숙청을 당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로스토프 백작도 이제 법정에 서게 되는데 다행히 이 사람은 그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이 혁명에 찬동하는 것 같은 시를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덕에 이제 다행히 사형은 면하고 그 대신에 이 뭐냐 그 가택연금이랑 그렇죠.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모스크바에 음. 있는 호텔에 그 되게 이제 화려하고 되게 그 유명한 호텔에 가택연금을 죽을 때까지 나오지 말아라. 나오면은 즉시 총살. 그래서 이제 이 호텔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원래는 되게 넓은 스위트룸에 살다가 저 이제 하녀들이 살던 한 3평 정도 되는 구석방으로 쫓겨나고 가구 장소 이런 것도 거의 다 뺏겨가지고 책상하고 이렇게 괴종 시계 그리고 진짜 최소한의 물건 이렇게 그렇게만 챙겨가지고 이제 가게 되면서 거기서 그러면서 벌어지는 30 몇 년 동안 이 사람이 무려 32년 동안 연금을 당하는데 그렇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일단 한 가지 제가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이 어떤 커다란 역경이잖아요. 이 귀족으로 살다가 거의 평민보다 못한 신분으로 강등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호텔에서 감금 생활을 당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품위 그리고 자기만의 루틴을 지키면서
되게 그 안에서 물론 이제 호텔이라는 공간 자체가 가져오는 그런 우아한 분위기도 있지만 그 안에서 되게 자신만의 우아한 삶을 꾸려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뤘다는 점에서 되게 좀 인상 깊었고 이 백작이 뭐야 다락방 같은 데 살면서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커피를 내려서 마시고 호텔 레스토랑에서 우아하게 밥을 먹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제 막 어울리고 뭐 사람들 이렇게 와인 추천도 해주고 뭐 이런저런 대화에 끼기도 하고 매주 호텔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귀족적인 생활을 혼자 영위를 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는 이 백작이 금화를 갖고 있어요. 예, 제가 그 책의 앞부분에 봤더니 음. 금화를 자기 물건 책상 다리에 맞아요. 숨겨져 책상 다리에 있다는 그런 얘기가 금화를 있더라고요. 숨겨놓고 그러니까 이게 곳간에서 인심도 나고 여유도 난다고 미둘 구석에 있으니까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에 굉장히 혹했습니다. 책상 다리에 그러니까 금화가 들어있다. 되게 현실적인 거야. 예. 그러니까 재력이 없으면 이렇게 사람이 여유로울 수는 없거든. 근데 그래서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나? 그 호텔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사실 그 방에도 수많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그렇죠.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자기 책상이거든요. 그렇긴 한데. 자기가 물려받은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책상이고 옛날 원목 가구들이 또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무가 좋고 두꺼워서 무거운 거다. 그래서 저는 그럼 뭐 보면서 이분이 이제 지불할 때 그거를 이제 쓰실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 그렇죠. 돈을. 그래서 그 백작을 눈여겨본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금화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금덩이가 자자 소설입니다. 그 그리고 방에 이 사람이 금덩이로 지불을 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또 그런가? 이렇게 예. 바깥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그 심부름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렇군.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 읽다 보면 나오는데 처음에 이 금화를 꺼내가지고 이제 바깥 세상에서 뭔가를 들여와야 되잖아요. 너무 사는 환경이 열악하니까. 처음에 이 금화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들락날락하는 그리스 사람한테 이걸 주면서 나 뭐 좀 해다 줘 해서 딱 하는데 그때 처음 사는 물건이 되게 그걸 보면서 이게 이 사람의 삶의 태도란 정말 했는데 질 좋은 침대 시트와 베개 그리고 좋아하는 비누 그리고 밀푀유 이 와중에 그러니까 뭔가 되게 어떻게 보면 철딱서니가 없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 뭔가 힘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고 일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거는 결국 이런 소소한 즐거움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기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쓸데없이 심오한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이 책에서 일관되게 공통되게 나오는 주제를 관통한다고 할 수 있는 문구가 인간은 자신의 환경을 지배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환경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야말로 이 책에 일관되게 나오는 어떤 이 백작의 삶의 태도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조그만 꼬마 숙녀랑 친구가 돼요. 그래가지고 뭐 그 꼬마애랑 같이 호텔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면서 또 이 꼬마가 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만능 열쇠를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로 호텔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만의 그 세계를 넓혀가는 거죠. 이 호텔이라는 되게 제한된 공간 안에서. 근데 이제 꼬마 니나가 떠나고 뭐 이렇게 또 이 백작은 이렇게 뭐 계속 살다가 그 자기가 맨날 가서 밥 먹던 호텔에서 이제 웨이터로 지원을 해가지고 또 레스토랑. 웨이터로 그렇죠. 네. 웨이터로 일을 하면서 뭐 워낙 이제 와인하고 음식이랑 이런 거에 조예도 깊고 사람들이랑 소통도 잘하고 매너가 워낙 장착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막 하다가 이렇게 호텔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에 이제 드나드는 여배우 유명한 여배우가 있는데 그 여배우하고는 또 이제 연인으로 발전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과 이제 관계들을 막 이렇게 쌓아가면서 뭐 당 간부한테는 뭐 이렇게 서방에 대한 과외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관계들을 쌓아가요. 그러다가 이 니나 아까 그 꼬마 숙녀 친구 이제 자랐잖아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근데 딸을 데리고 왔어. 근데 남편이 무슨 원래는 당에서 이렇게 되게 촉망받던 젊은이였는데 뭘 잘못했는지 아무튼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게 돼서 이제 자기 딸을 이 백작한테 맡기고 자기도 시베리아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작이 난데없이 이제 애를 키우게 되는 거야. 그 호텔에서.
사실은 안 되잖아요. 감금되고 있고 그런데.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이제 당 간부하고도 이렇게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뭐 그 사람들하고의 그 쌓아온 그게 있기 때문에 대충 또 눈 감아 줍니다. 그래가지고 애가 이제 자랄 때까지 또 이제 그 육아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또 이렇게 잘 살다가 결국은 이 딸이, 그러니까 딸로 이제 키우게 되는 이 소피아라는 여자인데 알고 보니까는 피아노 천재였어. 음. 알고 보니 피아노 천재였어. 그래가지고 이 꼬마를 위해서 이제 일대 결단을 내리게 되고 이제 끝부분에 또 이제 대단한 반전이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무척 두꺼워서 이 따주님의 커다란 부담이 되는 거를 불구하고 이렇게 이 책을 선정하게 됐는데 어떻게 좀 제가 어떻게 너무 초반만 보셨는지 조금 읽어가지고 음. 사실은 뭘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만 뭐래도 말해봐요. 일단 가독성이 좋다는 거는 제가 그렇죠, 그렇죠. 인정합니다. 제가 요즘 난독증이 있거든요. 하도 이 디지털 환경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진득히 앉아서 책을 읽지를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니 지금 책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난독증이 있다는 나도 고백을 그러니까 어쩌라는 여러분 거지?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라는 그래서, 건지. 책을 정말 못 읽는데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좀 쉽게 이렇게 넘어가는 맞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문체도 되게 맞아요. 뭐 이렇게 좀 번역도 되게 깔끔한 것 같아. 깔끔하고 간결하게 해서 어려운 게 막 문장이 길거나 그렇죠. 예, 그래서 역시 러시아를 배경으로 하지만 러시아 소설은 아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그치. 동시에 같이 읽기 시작한 책이 있는데 안나 까리리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언네 까레리나를 백작이 되게 좋아해요. 그렇군요. 그런 설정이야. 그래서 확실히 이건 미국 사람이 쓴 책이다. 이거는 이름만 러시아지 미국 소설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름 보고 놀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미국 사람의 시각에서 쓴 소설이어서 책 자체는 되게 재미있게 읽힐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너무 초반만 읽어서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점점 읽으면 이제 빠져들겠지만 이 백작의 이라는 그 캐릭터의 매력에 사실 이제 초반만 읽으면 조금 이제 그 아직 이제 빠져들기 전까지는 이제 그런 갈등이 있어요. 독자한테 그런 내적 갈등을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뭐랄까 예전 혁명 시기에 어떻게 보면 반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적폐 세력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혁명, 적폐죠. 예, 그 민중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실 이 사람 백작이니까 노동하지 않고 자기가 물려받은 금화로 그렇게 고상한 생활을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리고 계급 자체가 를 갖고 태어났고 그리고 그에 기반한 취향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로 사실은 만약에 혁명의 시기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굉장히 위에 군림했을 법한 다른 사람을 혹시 되게 기죽였을 법한 그런 인물 캐릭터인데 완전히 이제 모든 게 이제 박탈당한 채 이렇게 홀로 개인으로 이렇게 살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와중에 이 사람이 이제 위험, 자기에 대한 위험, 존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를 점점 빠져들게 될 것 같긴 한데 초반에 읽기 이제 그 빠져들기 전까지는 이 지금 태어나서 현재 민주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 공작과 이 귀족의 계급의 이 태도, 유한 계급의 이 태도가 약간 이제 이 옆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호텔에 종사하고 있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애매한 그 위치 이런 것들이 좀 되게 그 처음에는 아리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빠져들게 될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기 소개를 할 때 뭐 누구의 아들이고 뭐 경마 클럽의 회원이며 막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왜 저러나 처음에.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조선 시대 선비가 자기가 되게 이제 고고한 세상이 완전히 다 바뀌었는데 자기 되게 고고한 척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의 시각으로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니까. 그렇죠. 이제 시작은 약간 이제 그렇게 시작해요. 맨 처음에 막 되게 이 사람의 인물을 이 인물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옹호하지 않고 조금 이제
그 서술을 해가면서 네, 네. 이 사람한테 빠져들게끔 하는 그런 작법인 것 같더라고요. 예, 막 되게 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렇군요. 음. 아무튼 이 뭐랄까 약간 저는 그 이 백작 캐릭터를 끝까지 보면서 킹스맨의 콜린버스 같은 느낌도 좀 음. 살짝 있고 약간 그 전혀 뭐 다르긴 하지만 제임스 본드 같은 음. 약간 그런 그 되게 취향 좋고 맞아요. 되게 여유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막 약간 좀 이렇게 굴하지 않고 그런 느낌을 살짝 받았던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책에 사실 매력 포인트가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백작이라는 어떤 캐릭터의 힘이 되게 강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어 그 30 몇 년이라는 갇혀 있는 세월 동안 백작도 성장을 하는 캐릭터거든요. 처음에는 이 뭐 그런 약간 그 따지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약간 귀족 의식이랄까 그런 게 되게 음. 강했던 맞아요. 사람인데 나중에 뒤에 가서는 자기가 이제 웨이터를 하면서 그 이제 그 레스토랑에 있는 셰프나 뭐 원래 이제 자기가 이렇게 눈 아래로 손 아래로 봤던 사람이겠죠. 뭐 셰프나 그 지배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약간 팀을 이뤄가지고 음. 되게 절친이 되고 그리고 이 호텔에 오는 드나드는 여러 여행객들 하고 되게 이렇게 소통을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이제 잘 형성을 아, 하고 제가 그 부분만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좀 귀족 의식이 예, 그렇죠. 살아있는, 예. 아직은 남아있는 그렇죠, 그 그렇죠. 부분을. 성장을 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백작이 자살 시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뭐 몇 년인가 지났을 때 이제 마음을 먹고 자살을 하려고 이 호텔 옥상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호텔의 자벽부가 어떻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이렇게 자살을 그냥 안 하기로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고 되게 보면은 성장하는 캐릭터라는 점과 그리고 이제 그 특유의 어떤 되게 우아함 되게 뭐랄까 이런 중년 남성이 있으면은 음. 매우 훌륭하겠구나라는 약간 아, 개인적인 취향이 여기서 개인적인 취향이 드러나는 건 예, 드러나는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유머도 있고 교양도 아, 있고 되게 완벽한 것 같지만 또 완벽한 건 아니고 분명히 이제 흠도 있고 인간적인 면모도 있고 그래서 되게 캐릭터가 되게 좋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어, 이 30 몇 년 동안 이 호텔이라는 공간에서 무수하게 많은 스쳐 지나가는 인물과 사소한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되게 짜임새 있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음, 예전에 그냥 한번 뭐 쓱 어떻게 했는데 그게 나중에 되게 결정적인 뭔가 음, 단서가 된다 네. 할지 계기가 된다 할지 그런 식으로 짜임새가 상당히 좋았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러시아 혁명 이후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역사와 맞물린 그런 어떤 시대의 어떤 뭐 아픔이랄까 변화랄까 그런 거를 또 이 다양한 캐릭터들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 아까 제가 이 사람이 이제 혁명 전에 무슨 시를 써가지고 사형을 면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시를 쓴 게 제 백작이 아니에요. 음, 백작의 되게 이제 친한 친구, 대학 친구가 그 시를 썼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는 재정 체제에서는 약간 찍혀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이름으로 못 내고 백작 이름으로 냈나 뭐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데 이 친구는 그래서 이제 볼시비키 혁명이 일면서 되게 성공한 학자가 되는데 또 그 공산당이 요구하는 거를 어떤 학자적인 양심 때문에 또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또 숙청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좀 그런 시대적인 얘기들이 같이 녹여 있어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는 어떤 역경과 커다란 고난 같은 거에 직면했을 때의 어떤 삶의 태도 그리고 어른으로서의 삶의 태도도 음, 되게 이제 나오는 부분이 되게 있어서 그런 이제 되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 책의 매력 포인트가 아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이렇게 젊은이를 대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이 뭐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잠깐 인용을 하자면 우리는 그들이 경험을 자유롭게 맛볼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담요를 덮어주고 단추를 꼭꼭 채워주는 대신에 그들이 믿음을 갖고 스스로 덮고 채우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 발견한 자유 앞에서 실수를 한다고 해도 느긋하고 관대해야 하며 그들이 우리의 감시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독려를 해야 되고 마침내 그들이 인생의 회전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뭐 뿌듯하게 숨을 내쉴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어른의 자세가 이런 것이어야 되는구나 하는 약간 그런 그 삶의 태도에 대한 주옥 같은 멘트들이 주옥 같은 그 구절들이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끝까지 읽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은 한 사람의 어떤 인성, 품격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좌절의 순간에 결국은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 어떤 일이 있어도 뭔가 세상에 적의를 품거나 무기력에 빠지는 대신에 그러니까 뭔가 진심을 다해서 자기의 환경을 대하고 그거를 스스로 지배할 수 있게 되면은 결국은 어떤 환경에서도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저는 약간 생각을 좀 그게 해봤어요.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좀 실화 내지는 작품의 모티브가 되는 인물이 있었나라는 그거는 생각이. 아닌 음,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이거는 그냥 순수 창작으로 알고 있고 음. 어, 그 호텔 제가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호텔은 현존하는 호텔이 맞더라고요. 아, 예, 네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음. 근데 호텔은 현존하는 호텔이 맞지만 이 뭐 실화에 기반한 그런 거는 아니었. 사실 이게 음. 어 좀 현실성은 실화라고 좀 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지더라고요. 많이 떨어지잖아요. 저의 취향을 좀 만약에 이런 굉장히 좀 사실주의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분이 되게 모욕을 당했을 것 같아. 제가 많이 모욕을 현실에 당했죠. 모욕을 당했죠. 음. 지금 이 호텔에서는 이 정도면 굉장히 대우받고 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제가 근데 러시아는 잘 모르겠지만 뭐 중국이라던가 네, 네. 뭐 그 북한 같이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막 이런 일이 있었다. 음. 그럼 이분 다 뺏기고 되게 훨씬 더 이제 나락을 갔을 것 같은데 네. 예, 여기서는 그래도 되게 사람들이 친절하더라고요. 그 같이 이제 왜냐하면 음, 일단 이 사람이 호텔에 되게 장기적으로 거주하던 음. 이렇게 단골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레거시를 존중이 계속 되는 문화이자 사회인 거잖아요. 거기 그때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또 이 소설 책에서는 근데 그렇죠. 예, 제가 만약에 아닌 현실에 사람도 있어. 아닌 그렇겠죠. 사람도 있어. 그래서 모욕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거를 이제 실질보다는 훨씬 덜할 것이다. 그래서 조금 되게 뭐랄까 말랑말랑하고 약간 좀 말랑말랑하죠. 몽상 몽상 내지는 좀 이게 판타지? 판타지다. 제가 느끼기엔 되게 판타지고 현실이었으면은 누군가 거기서 뭐 누구던 일하는 자백부던 음. 누군가가 그마 털었다. 그리고 아, 좀 더 모욕을 당했을 것이다. 이분이 음,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살았을 것이다. 저는 음. 너무 이렇게 중국의 그때 그 문화혁명 당시 관련된 영화를 아, 좀 몇 개 봐서 그런 아. 느낌이 더 드는 자, 것 같기도 아까도 했습니다. 얘기했지만 이거는 미쿡 소설입니다. 그래서 되게 판타지다. 네, 헐리우드예요, 매우 헐리우드. 맞아 헐리우드의 맞아 세상이에요. 헐리우드적인 느낌이 있다. 네, 그리고 이 책이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 오리지널 시리즈로 오, 영상으로도 제작이 됐어요. 그래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파라마운트 플러스에서 시리즈로 제작이 돼서 이완 맥그리거가 주연을 맡았다고 하니까 여기서 너무 다큐적인 감성을 찾으시면 맞아, 곤란합니다. 맞아, 맞아. 이거는 네. 미쿡 소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이제 따지님과 저의 취향의 차이가 극명하게 네. 여러 차례 제가 드러날 그런 걸 텐데 모욕당하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왠지 세상 일은 그렇게 흘러갈 것 같지 네, 않다. 이제. 세상의 일은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지 않죠.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팍팍한 세상에서 맞아요. 뭔가 한 줄기 따스함, 맞아요, 맞아요. 희망, 아, 감동 이런 걸 줄 수 있는 게 바로 소설의 힘이다. 그런 메시지도 있네요, 이 책에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되게 재미있게 봤고 이 에이모 톨스의 글쓰기가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음. 그 다른 책도 다른 읽어보세요. 책도 지금 구매를 한 상태입니다. 어떤 책을? 언제 테이블 포토라고 예. 이제 가장 신간인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조만간 혹시 그거 페이지짜리인가? 몇 백 그거는 페이지짜리인가요? 요거보다 조금 얇을 수 있어요. 아니, 이분 크게 썼다 하면 차이 없어. 썼다 하면 길게 장편 쓰시는군요. 취향이에요. 장편 취향. 그래서 음. 일단 저는 강력한 추천을 드리고 오늘 덕분에 좀 아는 사람은 이미 잘 알고 많이 읽었는데
예, 저같이 모르는 사람은 몰랐던 이 재미있는 어, 소설을 소개받아서 참 좋습니다. 이 책을 이제 막 유튜브 같은 데도 사실 이렇게 서평이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제가 되게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저와 맞는 아, 독서 그 동지. 독서 동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애널리스트였던 이제 음. 투자 전문가분이 아, 계세요. 네네네. 이 모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으로 계신 분이 계신데 네네네. 그분이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 아, 투자자의 마인드와 연결을 시켜서 진짜? 얘기하시는 부분이 아, 있더라고요.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요즘 같은 시대에 굉장히, 요즘 같은 시기에 필요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음. 역경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아, 그런 식으로도 연결을 시킬 수 있구나라고 되게 흥미있게 아, 봤던 부분이 있는데 네. 따지님께서는 일단 그런 쪽으로 한번 시작을 예, 해보시는 매너스 것도 메이크스 매너스 메이크스 맨입니다. 네. 매너스 메이크스 웰스라던가 아,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군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도 시간 되실 때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따지님 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네, 다음 시간까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꼭 읽겠습니다. 네. 책은 샀기 때문에.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히터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